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공알못의 공부법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왜 생뚱맞게 공알못의 공부법이냐? 그것은 바로 제가 공부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성적이 좋지 않았다가 갑자기 팍 뛰어오른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비법이 바로 이 공부법이 있기 때문이죠. 못 믿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듣기 좀 힘드실 수 있는 약간 제 자랑? 물론 이 세상에는 저보다 잘난 사람이 아주 많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못했던 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향상됐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지 내가 잘났다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공부하는 방법 썰을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고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 밑밥을 깔기 위해서 자,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네가 뭔데 공부법이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바로 저의 네이버 블로그 화면이에요.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행복한 지혜쌤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알못의 공부법이란 게시판이 따로 있고요. 공지에도 이렇게 있죠. 공알못의 공부법 게시판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지혜쌤 책마음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혹시나 시간 되시면 꼭 방문 좀 부탁드려요. 사실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로 시작되는 저의 이 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소개하면서 제가 왜 공알못의 공부법을 소개하도록 하려는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었고 그냥 평균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리고 의지가 강한 편도 아니에요. 의지가 강한 편도 아닌 게 아니라 아주 의지가 박약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스스로 제가 알아요. 자, 초등학교 시절에는 의지 박약아였죠. 중학교 시절도 고등학교 시절도 아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일화를 들려드리자면 일단 초등학교 다닐 때 동생이 굉장히 수학을 잘 했어요. 그래서 같이 주산학원 하니까 이제 나의 어떤 과거의 그 아주 올드한 그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동생이 그 IQ와 비교를 당했습니다. 동생은 진짜 암산을 너무 잘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동생은 그때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팍팍팍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강하고 동생은 저랑 같이 게임을 해도 항상 되게 잘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랬어요. 아유 공부는 그래도 누나가 잘하지만 머리는 네 동생이 훨씬 좋아.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동생이 산만해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IQ 굉장히 머리가 반짝반짝 거렸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당했고 운동장 2바퀴도 달리지 못할 정도로 의지력이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저는 체육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선생님 운동장 2바퀴 돌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유일하게 그걸 못했는데 되게 정신력, 의지력에 빈약으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바퀴 달리면 제가 죽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만큼 저는 이렇게 한계에 도전하고 고통 막 그 심장 재우고 막 힘들잖아요. 운동장 뛰는 거. 그걸 이겨낼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특히나 배고픈 걸 너무 못 참아가지고 배만 고프면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막 예민해져가지고 엄마 쫄라서 어떻게든 먹을 걸 먹고 과자를 사 먹고 그것은 중고등학교 때도 반복되어서 아예 이제 도시락은 아주 쉬는 시간 아니면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도시락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좋지 않은 학생이었어요. 자, 무언가를 참고 노력해서 이루는 일이 너무 힘들었고요. 어느 날 학교 담임 선생님이 참 잘 보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는 다 좋은데 끈기가 없네. 그래도 끈기가 없네라는 말을 해주시기 전에 다 좋다고 이렇게 끈기가 없네 이 말이 참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지금 보시는 것은 저 초등학교 때 모습이고요. 되게 심술불통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런데 굉장히 막 공주 막 아무튼 그때나 지금이나 공주병. 자, 공알못의 회의감 넘친 중고등학교 시절 말씀드릴게요. 회의감이 넘친 게 회의를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회의감이 정말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존심은 강하고 욕심은 많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그걸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업 스트레스, 성적 스트레스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막 많아지고, 심지어 초등학교 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되니까 나보다 훨씬 잘하고, 또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오니까 이제는 넘사벽인 친구들이 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들을 보면 되게 열등감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내가 그래도 벼락치기 좀 하고 뭐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들은 성적이 저렇게 좋고 저렇게 인내심 강하게 공부하고 머리도 되게 좋고, 근데 나는 뭐지? 나는 점점 성적이 뒤떨어지고 아무리 해도 뒤떨어지고. 그렇게 저는 열등감에 사로잡혔고 경쟁이 뒤처지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우울증,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되게 웃긴 게 제가 만약에 그때 공부를 잘했거나 경쟁에 앞섰으면 이런 회의감이 아마 빠져들지 않았을 거예요. 우울증, 무기력감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취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성취감이 그런 회의감이나 우울이나 무기력감은 아마 전부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제 마음을 지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제가 오히려 막 굉장히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것은 내가 못하니까 그 삐뚤어진 마음 있잖아요. 삐뚤어진 마음에 공부를 저렇게 해서 뭐해? 저렇게 경쟁해서 뭐해? 이런 못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우울해지고, 왜냐하면 현실에 나는 서울대학생인데 현실에 나가 아니라 꿈속에 나, 머릿속에 나는 그 정도인데, 아니 심지어 하버드를 가겠다고 중간에 엄마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엄마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네가 무슨 하버드냐고. 근데 그런 꿈과 그 내 자신 현실의 그 실력의 괴리가 너무 크니까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져서 되게 무기력해졌어요. 수능 전날에도 영화 보러 가고 막 그럴 정도로 약간 자포자기인데, 사실 그것도 겉멋이죠. 나는 어제 영화 봤어, 니는 공부 열심히 하니, 뭐 수능이 뭐길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회의감이 심해지니까 뭐 그렇게 공부에 손을 놓아버렸고, 고3 때는 뭐 아예 내신도 손에서 놓고 그랬는데 수능이 높지 않은 점수였어요. 높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과나 신학과를 가고 싶었었거든요, 당시에. 왜냐면 회의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뭔가 우울하고 무력하고 그다음 허무하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더 겉멋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샤르트르 막 이런 거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막 그런 책 막 읽고 막 뭐 케르케고르 막 이러면서 애들한테 너네는 뭐 샤르트르 뭐 이러면서 너는 뭐 니체, 짜라투스트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개똥철학 막 이렇게 뭐 나는 뭔가 특별해 막 아무튼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신학과, 연대 신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무슨 연대는 무슨, 어쨌든 서울에 있는 한 철학과, 그래도 저 되게 예쁜 학교에 갔어요. 경희대학교였어요. 거기 입학해가지고 아주 신나게 놀았죠. 놀았지만 제가 거기서 사실은 그때부터 제 공부에 눈을 떴어요. 그것까지 다 풀 스토리를 말씀드리기 너무 길고, 그것도 다 제가 좋아하는 오빠 덕분에, 동기는 제가 좋아하는 오빠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10년 뒤 다시 제가 성적이 반전이 됐어요. 10년 뒤에. 그러니까 되게 공부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게 어떻게 검증되었냐? 제가 사회에서 한 1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10년 뒤라는 건 10년 동안 뭘 했다는 거죠. 대학을 4년 졸업하고 정말 참 다양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대 앞에 그 액세서리 가게를 만들어서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에버랜드 같은 데서 알바도 하고 되게 재밌었는데, 그리고 부동산 TV라고 RTN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내가 1년 동안 리포터 활동을 했어요. 리포터 활동을 할 때 재밌긴 재밌었죠. 전국을 다니면서 땅 소개하고 막 그런 거였어요. 땅도 소개하고 집도 소개하고 막 이러면서 막 즐거웠죠. 물론 뭔가 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그렇게 해도 제가 뭐 MBC 아카데미도 막 다녀보고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되게 시도를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 잘 안 됐고 결국 어찌 저는 초등교사의 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등교사 돼야겠다고 살펴보니까 초등교사가 되려면 교대, 서울교대를 비롯해서 전국 아무 교대라도 교대를 가든지 아니면 이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아니면 교원대학교, 청주에 있는 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를 나와야 초등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능 점수를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정말 전국 1등급을 받아야 갈 수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될까 했지만 됐습니다. 제가 7월 달에 학원 등록을 했습니다. 재수학원.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시험을 봤으니까 한 4개월 정도 만에 점수가 정말 팍팍팍 계단식으로 올라서 쫙 나중에 수직 상승. 이 비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랑같이 막 나왔는데 정말 언어 영역이 당시 너무 쉬워서 한 개만 틀려도 2등급이었던 그런 때라서 언어 영역만 빼고 제가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한테 순발력 뒤져서 언어 영역 못했습니다. 자,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1등급을 받고요. 당당히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꿈에 그리던 난 저기는 누가 가나 했는데 제가 거기 간 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진짜 네가 나왔냐? 의심하실까봐. 이게 지금 진짜 오래된 사진이라 제가 06학번으로 갔거든요. 이게 한 07년도, 06년도가 스크랜튼 동상 앞에서 폼 잡고 사진 찍었습니다. 그때도 공주병, 지금도 공주병. 자, 그리고 저의 스토리를 바꾼 거죠. 공부법이. 공알못의 공부법이라는 것은 공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공부법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실까봐 이런 저의 스토리에서 공부법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첫 번째 수능 때는 공부법에 대해 무지했었던 것이고요. 반면 두 번째 수능 때는 저만의 공부법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한 거죠. 공부법을 터득한 저는 그 후 대부분 시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여기 또 자랑 막 들어가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실 거고 훨씬 더 지금 잘하실 수 있고 잘하시고 있을 분들 훨씬 많아요. 앞으로 더 잘하실 거고. 자, 작게는 이대 재학 시절 수강생 100명 넘는 강의에서 1등을 하고 이게 뭐냐면 당시 그 강의는 정말 인기 폭발이었어요. 그 강의 교수님이 거의 저에게 스타. 너무 재밌고 젠틀하시고 스마트하시고 유머러스하시고 막 되게 재밌었어요. 그 강의가.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분을 사모하고 짝사랑하고 저 또한 짝사랑이 하던 1인이었는데 1등을 하면 중간 기말고사 1등을 하면 밥을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등을 하기 위해 저의 공부법을 동원해서 저는 1등을 해야 된다 하면 한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1등을 당연히 했죠. 그래서 교수님과 하루 데이트 너무 행복했습니다. 소고기 사주시고 교수님 그래서 그랬고 그다음에 임용에 필요한 가산점을 받으려면 뭐 정보처리 기사나 커말 이런 걸 커말인가 뭐 어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보처리 기사 1급은 3점 나머지는 1.5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정말 1점 차이가 목숨 걸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목숨 거는 게 사실 내신 1등 차이가 0.5점밖에 안 나는데도 막 친구들이 막 내신에 목숨 걸고 이럴 정도로 1점 차이, 특히 1.5점 차이 어마어마한 건데 제가
3점짜리 정보 처리 기사를 한 2주 동안 공부해서 땄는데, 다들 좀 네 사기라고 그러고, 진짜 저 언니가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다. 주변에서. 제가 왜 언니한테 늦게 들어갔으니까 대부분 저한테 언니라 그랬어요. 우리 과 친구들이. 근데, 이게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공부법, 두뇌 활용법을 아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임용시험. 임용시험이라는 게 정말, 특히나 서울 임용시험은 서울과 각 지방에 정말 그 우등하신 그 우등생들, 각 교대에서 정말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실수하거나 이러면 떨어질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붙을 자신이 있었죠. 저 자신과 그 자신의 그 공부법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실력자들이 서로 이렇게 겨루는 그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죠. 많이 썼고, 그 결과는 2,000명 넘게 응시했고, 저는 2,000명 넘게 응시한 서울 임용시험에서 12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12등이었냐면 1차, 2차, 3차가 있어요. 1차는 객관식, 2차는 서술형, 그리고 3차는 온갖 면접이에요. 뭐 영어 면접, 수업 실현, 그다음에 한국어 면접, 이렇게 3일로 나눠줘서 3차가 저희 때 진짜 너무 빡세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생해서 1, 2차까지 보고 3차까지 3개월에 걸쳐 시험을 보니까 사람이 진짜 병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차, 2차 때 너무나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3차는 그냥 가서 욕만 하면 붙는다, 이런 점수였거든요. 그래서 1, 2차 보고 3차 준비를 뭐 거의 안 했어요. 특히나 영어 면접, 뭔 자신감으로,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 면접 준비는 아예 1도 안 하고, 전날에 잠깐 정말 마지못해 조금 하고, 그렇게 하고 합격한 거라서 나중에 보니까 다 면접 영어에서 다 깎아먹었더라고요. 시험 점수가. 영어에서. 되게 재밌는 게, 그래도 한국어 면접이 랑 수업 실현이 만점이었어요. 와, 그게 진짜, 그것도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면접을 잘 보거든요. 또 좀 노하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영어 면접에서 저거 다 깎아먹고 12등이라서 되게 나중에 좀 후회했어요. 죄송합니다. 저 초등학교 교사인데 말 예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주세요. 12등이면 내가 몇 점만 더 높았으면 전국 1등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돼. 근데 뭐 1등이든 12등이든 100등이든 120등이든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다 합격만 하면 장땡입니다. 자, 국가유공자 가산점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어요. 점수가 높다 보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10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받으면 절대 점수이기 때문에 거의 상위권은 국가유공자 점수를 가진 분들이 합격을 하시죠. 상위권을 차지하시죠. 뭐 큰 의미 없지만.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좀 저에게 이제 신뢰가 가시나요? 신뢰 가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제가 5년 동안 5년 이상 초등교사 또는 중고등 교사로 근무한 분들에 한해서 나라에서 2년 동안 국비 장학생으로 파견의 형식으로 대학원을 보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만 하면서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정말 꿀이죠. 저도 공부하는 걸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에 너무 좋아서 그 시험을 준비를 해서 또 합격을 했죠. 그 시험도 전국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네, 그것도 자신 있었죠. 합격할 수 있는 자신감. 왜냐하면 나는 나의 공부법을 믿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도, 의지가 저처럼 약해도 할 수 있다. 제가 공부의 날개를 달게 된 게 공부법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바로 제가 나쁜 머리, 좋지 않은 의지, 약한 의지,
그것 때문이었어요. 저의 약점이 저에게 어떤 강점으로 전환된 거죠. 저의 약점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약점을 극복하자 노력해서 공부법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 중에 정말 천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저랑 반대예요. 머리도 엄청 좋고 그 친구 IQ 140대래요. 그리고 의지도 심지어 강해. 그러니까 그 친구 천하무적 이길 수가 없고 맨날 전교 1등하고 막 그래요. 지금 약사인데 친구 좀 아까워요. 지금 정말 나라의 인재인데 뭐 물론 약사가 돼서 참 잘 됐지만 자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의지가 강하지 않은 저이기에 된 거죠. 이런 걸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적용하고 연구하고 변형하고 해가지고 공알못의 공부법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지 않은 머리 나쁜 의지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땡큐. 여러분도 여러분의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머리가 좋고 의지가 강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다. 네, 중언부언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발견한 공부에 대한 노하우와 어떤 문제 해결법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공부하면서 좌절하신 분 계시나요? 혹시 자신의 두뇌나 자신의 의지를 질책하는 분 계시나요? 저는 청소년 때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이 있다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임용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등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공부가 의지로 하려면 이것만큼 정말 싫고 힘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법을 알고 내 두뇌의 메커니즘을 알고 한다면 이것만큼도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밌어요. 공부만 하라 그러면 좋겠어요. 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